친구는 젊을 때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나이 들수록 더 친구가 필요한 이유. 솔직히 말해서 예전엔 그랬다. 친구라는 건 학창 시절이나 사회초년생 때나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다. 바쁘게 일하고 가족 꾸리고 책임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게 친구라고 여겼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다시 만나면 되지 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하고 나니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다. 시간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허전해진다. 회사라는 울타리가 사라지고 매일 나가던 출근길이 없어지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오늘 하루 안부를 나눌 사람이 몇이나 있지? 아이들은 다 크고 각자 삶이 바쁘다. 배우자는 곁에 있지만 하루 종일 모든 이야기를 나누기엔 서로도 지쳐 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 친구는 젊을 때의 추억이 아니라 나이 들수록 삶을 지탱해주는 존재라는 걸 말이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관계의 구조다. 은퇴 준비를 이야기하면 대부분 돈부터 떠올린다. 연금은 얼마나 되는지, 노후 자금은 충분한지, 집은 있는지 없는지 말이다.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의외로 사람 관계, 그 중에서도 친구 관계다. 현역 시절에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된다. 회사에만 나가도 사람들이 있고 회식이 있고 단체 대화방이 있다. 하지만 은퇴와 동시에 이 구조는 한순간에 사라진다.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연락해주지 않는다. 이때 친구가 없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사회에서 고립된 느낌을 받게 된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은퇴 후 우울감과 외로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꼽는다. 특히 남성의 경우 인간관계 대부분이 직장 중심으로 형성돼 있어서 은퇴 후 공허함을 더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사례 1. 퇴직 후 TV만 보던 62세 영수 씨 이야기. 영수 씨는 30년 넘게 한 회사만 다닌 성실한 가장이었다. 은퇴 전까지는 바빠서 친구 만날 시간도 없다고 말하곤 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좋았다. 늦잠 자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던 걸 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자 하루가 너무 길어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다. TV를 켜고 점심 먹고 또 TV를 봤다.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루가 끝나는 날도 많아졌다. 그때 영수 씨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이거다. 회사 사람들 말고는 연락할 사람이 없더라. 결국 그는 예전에 함께 축구를 하던 동네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어색했지만 그 한 통의 전화가 계기가 됐다. 지금은 일주일에 2번 걷기 모임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술 한잔한다. 영수 씨는 말한다. 연금보다 친구가 더 노후 대비였더라. 친구는 정서적 안전망이 된다. 은퇴 후에는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린다. 몸이 아플 때, 자존감이 떨어질 때, 내가 사회에서 쓸모없어진 것 같을 때 말이다. 이럴 때 친구는 조언을 해주기보다는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가족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것들이다. 하지만 친구에게는 비교적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다. 비슷한 시기를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례 2. 배우자와도 대화가 줄어든 59세 미정 씨. 미정 씨는 전업주부로 살다가 남편의 은퇴를 함께 맞았다. 처음엔 둘이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서 좋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갈등도 늘었다. 사소한 말투 하나에도 짜증이 났다. 그때 미정 씨를 살린 건 오래된 여고 동창 모임이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 수다를 떨고 서로의 노후 이야기를 나눴다.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몸 아픈 이야기까지 다 했다. 미정 씨는 말한다. 남편이 싫어서가 아니라 친구가 없었으면 숨 막혔을 거예요. 친구는 부부관계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를 지켜주는 완충장치가 된다. 은퇴 후 친구는 함께 늙어가는 동료다. 젊을 때 친구는 추억을 공유하는 사람이었다면 나이 들어서의 친구는 현재를 함께 견디는 사람이다. 병원 이야기, 약 이야기, 자식 걱정을 서로 이해해준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다. 사례 3.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은 67세 정호 씨.
정호 씨는 이혼 후 혼자 산다. 겉으로 보면 외로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바쁘다. 바둑 모임, 사진 동호회, 동네 커피 모임까지 친구들과 일정이 꽉 차 있다. 정호 씨는 말한다.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관계가 없으면 외로운 거예요. 그의 노후는 화려하지 않지만 안정적이다. 아플 때 챙겨줄 친구가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나눌 사람이 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은퇴 후 친구 관계. 은퇴 후 친구를 만들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은퇴 전부터 관계를 유지하고 새 관계를 만들어 두는 것이다. 꼭 많은 친구일 필요는 없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건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다. 먼저 연락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자. 나이 들수록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결국 관계를 얻는다. 그리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 애쓰기보다 함께 시간 보내기 편한 사람이 되면 된다. 친구는 젊을 때의 사치가 아니라 노년의 필수품이다. 친구는 젊을 때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아니다. 친구는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하다. 돈이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없으면 노후는 쉽게 흔들린다. 은퇴 준비 목록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해야 한다. 연금, 건강, 집 다음에 사람이다. 그 중에서도 친구다. 오늘 오랜만에 안부 전화 한 통 해보는 건 어떨까? 그게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은퇴 준비일지도 모른다. 친구 관계는 기분 문제가 아니라 생존 변수다. 우리는 흔히 친구 이야기를 하면 감정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외롭다, 허전하다, 쓸쓸하다 같은 말들 말이다. 그런데 요즘은 학계에서도 친구 관계를 단순한 정서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본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80년 넘게 진행 중인 성인 발달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일관되게 나온 결론은 단순하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간관계의 질이라는 것이다. 돈도 아니고 직업의 성공도 아니었다. 가까운 친구가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덜 아프고 우울증도 적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연구 대상자들 대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특별히 운동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다들 큰 병 없이 산 것도 아니었다. 관계가 삶을 버티게 만든 거다. 친구가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실제로 줄어든다. 과학적으로도 이유가 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서 신뢰하는 사람과 교류할 때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든다. 반대로 고립되면 이 호르몬 수치가 높아진다. 문제는 이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진다. 기억력도 저하된다. 즉 외로움은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가 아니라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상태인 셈이다. 반대로 친구와 만나 수다를 떨고 함께 웃고 같이 걷기만 해도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은 불안을 낮추고 통증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그래서 친구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마음이 편해지는 거다. 기분 탓이 아니다. 몸이 그렇게 반응한다. 은퇴 후 치매 위험과 친구 관계의 상관관계.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바로 인지 건강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사회적 활동이 급격히 줄어든 사람일수록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이유는 단순하다. 대화가 줄고 새로운 자극이 줄어들면 뇌 사용량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친구와의 대화는 생각보다 뇌를 많이 쓰게 만든다. 상대말 이해하기, 반응하기, 기억 끌어오기, 감정 조절하기까지 전부 다 뇌 활동이다. 특히 오랜 친구와의 대화는 과거 기억과 현재 상황을 계속 오가게 만든다. 이게 바로 뇌에 좋은 자극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퍼즐이나 독서도 좋지만 정기적인 인간관계 유지가 가장 자연스러운 두뇌 운동이라고 말한다. 혼자 하는 활동보다 사람과 부딪히는 활동이 훨씬 복합적인 자극을 준다는 거다.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와 사회적 고립은 다르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반론이 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한데요? 맞다.
혼자 있는 걸 즐기는 사람도 많다. 문제는 선택적 고독과 비자발적 고립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혼자 있다가도 원하면 만날 사람이 있다는 안정감이 있는 상태와 아무도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 있는 상태는 전혀 다르다. 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감이 깊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진다. 은퇴 후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반복되기 시작한다. 이때 친구는 나의 역할을 다시 만들어준다. 누구의 친구라는 정체성만으로도 사람은 사회 속에 남아있다는 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 친구는 노후의 리듬을 만들어준다. 은퇴 후 가장 힘든 게 뭔지 아는가? 바로 생활 리듬이 무너지는 거다. 출근 시간도 없고 마감도 없고 누가 나를 기다리지도 않는다. 그러다 보면 하루가 흐릿해진다. 하지만 친구와의 약속은 작은 리듬을 만든다. 수요일엔 걷기 모임, 금요일엔 커피 한 잔. 이런 일정들이 일주일을 구조화한다. 이 리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노후는 완전히 다르다. 의사들이 노년기 우울증 예방 방법으로 가장 먼저 권하는 것도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정기적인 만남 하나 만들기다. 친구와의 약속은 약보다 강한 효과를 낼 때가 많다. 결국 친구는 마지막까지 남는 사회적 자산이다. 젊을 때는 돈과 직업이 사회적 자산이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자산들이 힘을 잃는다. 그때까지 남아있는 건 관계 자산이다. 친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르는 드문 자산이다. 그래서 지금 친구가 있다면 지키는 게 중요하고 없다면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나이가 많아서 늦은 게 아니라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결국 아플 때 전화할 사람을 준비하는 일이고 기쁜 날 같이 웃을 사람을 남겨두는 일이다. 그 중심에 친구가 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다. 친구는 젊을 때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노후를 버티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힘이었다.